안녕하세요.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고양시에서는 이번 가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개최되었어요. 꽃 박람회로 유명한 호수공원에서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집이 호수공원 근처라 독서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안나의 백지편지 45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다녀온 이야기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독서대전은 9월 초에 사흘 동안 개최되었는데요. 안나와 저는 이틀을 참석했어요. 김영하 작가, 은희경 작가, 손택수 시인, 박상영 작가 등 유명한 작가들이 강사로 초대되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죠. 개막일인 1일에 김영하 작가는 고향 시민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 1위에 올라 자리를 꽉 채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무대에 올랐어요.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그의 능수능란한 강의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그날 김영하 작가는 잠을 자면서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다시 꿈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소설은 꿈과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꿈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소설을 읽는 것의 좋은 점이라네요. 저는 김영하 작가를 좋아해요. 그의 글은 강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섬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작년에 나온 장편소설 작별 인사는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멀지 않은 미래의 인공지능을 지닌 휴머노이드를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쓴 글인데요. SF 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SF 소설이에요. 저는 얼마 전 테드 창의 바빌론의 탑을 읽었는데 그것도 SF 소설 같은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읽고 나니 공상소설이지만 그건 역시 소설로 여운이 남긴 했어요. 김영하 작가는 소설은 누가 읽는가? 소설은 소설을 읽는 사람이 소설을 읽는다고 말하더군요. 고양시로 이사와 10여 년 전부터 소설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정통 소설을 조금씩 읽은 힘으로 SF 소설도 읽는 것을 보면서 김영하 작가의 말에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김영하 작가는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엮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어릴 때 미래를 예견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되었잖아요. 컴퓨터 줌 강의 같은 것은 5, 6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미래를 예견하는 과학자들이 그 시절에 그런 예견을 했듯이요. 주인공 철이는 아빠 최진수 박사와 휴먼 메터스 캠퍼스에서 살아요. 아빠가 산책을 나간 뒤에 뒤따라가려고 나갔다가 낯선 이들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때까지 자신은 최 박사의 아들이고 꿈을 꾸며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인간이라고 믿었고 인간이기를 바랬는데 휴머노이드임을 차차 인정하게 돼요. 작가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상의 평화로움이 사라지면 얼마나 절실해지는지를 말하죠. 평범한 오늘에 감사하면서 현재에 충실해야 됨을 깨닫게 해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기술로 만든 물건만이 아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넣어 표현한 글이라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아니라고 어느 날 알게 되었을 때 많이 놀랐겠네요. 그렇겠죠. 김영하 작가를 만나 직접 강의를 들으니 그런 SF 소설도 쓸 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길 위에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남편의 직장이나 자식들 뒷바라지로 뜻하지 않게 타지에 산 경험이 많은데 여행지에서는 내 위치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가 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했어요. 작가를 직접 만나 강의를 들으니 작가에게 더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새삼 우리의 인생도 길 위의 세월들이 쌓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는 은희경 작가의 묵투크가 있었는데요. 작가는 소녀 같은 감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도시에 사는 자신의 경험과 문학 작품에 대한 견해를
진솔하게 보여주었어요. 또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중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상문학상 22회 대상작인 아내의 상자는 신도시에 이사온 부부 이야기를 남편인 나의 시점으로 아내를 관찰하면서 쓴 소설인데요. 작가가 고양시에 이사온 뒤 쓴 소설이라고 하네요. 신도시와 뉴욕을 중심으로 한 소설 속 장소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는 북토크라고 해서 작년에 읽었던 장미의 이름은 장미를 다시 읽고 갔는데 배경이 된 뉴욕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로 너무 짧게 끝나 아쉬움이 컸어요. 저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은희경 작가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와서 예방주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얼굴을 익혔고 장미의 이름은 장미 책을 작가로부터 직접 선물 받기도 했어요. 뉴욕을 배경으로 쓴 글이라 재미있게 읽혀졌어요. 가족들과 보스턴에 2년 살았는데 뉴욕에 가끔 갔고 큰딸이 성장해 보스턴에 몇 년 거주해서 그때는 뉴욕을 갈 때 새벽 첫 버스로 보스턴을 출발해 막차로 돌아오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같은 장소에 머물렀는데 소설가들은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부러웠어요. 김영하 작가가 여행지에서는 내 위치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듯이 타지에서 이방인이 겪는 모습을 잘 묘사했더라고요. 야외에서 열리는 150여 개의 북마켓과 12개의 체험 홍보 부스에는 따가운 햇볕에도 아랑곳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저자가 직접 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반가웠어요. 안나도 저자가 설명해 주는 그림책을 2권 샀는데 작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고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손주들이 있으니 그림책을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책들이 고령자들을 위해 큰 글자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역시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다 보니 큰 글자 책자들이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큰 글자 전문 출판사로부터 책 목록 카탈로그를 받으니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큰 글자 도서를 대출받으려면 일단 도서 목록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 큰 글자 책으로 읽으니 시원하고 빨리 읽혀지던데요.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주제는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데 책과 독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흐뭇한 시간이었어요. 고양시로 이사와서 좋았던 점은 도서관 시설인데요. 우리 집 근처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3군데가 있어요. 아람누리 도서관, 그리고 정발산을 넘으면 마두 도서관이 있는데 남편하고 정발산에 가면 도서관 방문을 해요. 집 앞에는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이 있어 그곳에서 책을 대출받기도 한답니다.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 삶이 점점 확장되어 책을 2권 만들기도 했고요. 평범한 일상에 책과 도서관이 함께하니 이번 독서대전의 주제처럼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고엽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4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 hear
or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when autumn